이재명 대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옆에서 4년 가까이 같이 모셨지만 이재명 대표를 보면 질곡에 쌓여있고 가난하고 고난을 받았던 우리 대한국민의 모습을 많이 투영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6.25 동란을 일으키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가난해서 중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백학시장 같은 상대원 시장에서 아버지가 청소 노동을 하면서 내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록 소년봉으로 살았지만 자기의 꿈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가난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한각의 기적을 통해서 이 정도의 선진국이 될 때까지 경제를 성장시켰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 이재명의 가난 극복기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고난을 많이 당했던 우리 민족과 비슷합니다. 검찰의 무수한 칼날, 제가 지어본 것만 376번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 압수수색을 다 견뎌내고 그리고 사법 리스크 견뎌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 민족의 불뿌리 같은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은 바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며 그리고 세계 속에 우뚝 성장해 나가고 커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왜 정치를 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변호사가 되어서 혼자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성남의 노동자들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공의료가 부족했던 성남의료원을 짓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조례를 냈습니다. 수만 명의 염원을 모아가지고 시민조례를 냈는데 여러분 결과 아셔요? 소수의 정치인들, 정치는 자기들만 하는 것이 이 시민들이 내는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성남시의회에 의해서 47초 만에 부결됐습니다. 공공의료를 원하는 수만 명의 성남 시민들의 열망을 소수의 정치인들이 47초 만에 밟아버린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정치를 저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좋은 정치를 키워야겠다. 아니,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맘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2006년에 성남시장 낙선, 2008년에 분당구 국회의원 낙선, 2010년도에 드디어 성남시장이 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파산 위기에 있던 성남시의 부채를 5,200억을 갚아냈습니다. 얼마나 실용적이고 유능하고 그 성과로 실력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가난해서 아버지가 주워온 과일을 먹으면서 컸습니다. 상한 과일이죠. 싱싱하지 않은 과일이죠. 시장이 되고 나서 성남의 아이들에게 싱싱한 과일 공급하고 싶었습니다.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가난해서 중학교를 가지 못했던 이재명은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성남의 아이들에게 교복 한 벌은 시가 제공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게 성남시의 무상교복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장을 다니던 이재명은 공부하고 싶어서 독서실을 다녔지만 그 돈 몇 푼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성남의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에 파트타임 알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단돈 10만원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청년 기본소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가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과 자기의 삶을 투영시켰으며 그의 정책은 자기가 몸으로 겪어봤던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정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우리 민주당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주인은 누굽니까? 당원들이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당신은 여의도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경선은 하지 않고 우리끼리 잘 협의해가지고 후보를 뽑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우리 대표 요번에 경선할 때 보니까 우리 민주당의 당원 몇 명인지 아세요? 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우리 인구의 10%가 민주당의 당원이라는 것이죠. 당비를 낸 당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250만 명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당원은요 114만 명입니다. 세계 정당사에 이런 일이 있나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시민이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저는 재작년 최고위원이 돼서 부산 시당대회를 가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길거리에서 찾던 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바로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이재명은 민주주의가 부족했던 우리 민주당을 바꾸어서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장과정과 가치관을 갖고 있고 이러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했던 이재명, 민주당을 바꿔놨던 당대표 이재명이 이 땅에 으뜸머슴, 으뜸일꾼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필 것인지, 우리 국민들의 삶에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울 건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이겼다 얘기하지만 실제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의 정당 지지율과 우리 정당 지지율은 점점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12.3 개혁 날 거 누가 예상했습니까? 자기들의 비리를 감추고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생각하지 못한 비상개혁을 한 것 아닙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이 탈옥하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까지 판결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이대의 희대의 판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그리고 정말 절박하게 이 상황을 관찰하고 똘똘 뭉쳐서 압도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우리 주권자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도약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이 아파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은 안 하고 성한 몸을 흔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죠? 네! 나는 이제 이 땅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완전한 정권 탈환을 위해서 목을 바쳤습니다. 몸을 바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작은 거라도 바쳐주시겠죠? 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원고 없이 해가지고 너무 중언부언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같은 마음이죠? 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완전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듭시다. 이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진짜 하면 알죠? 진짜 지금은 감사합니다.